신입사원 면접을 봤는데요. 예. 여성 면접자한테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하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문제라 가지고 원래는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국방 의무를 이행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면접자에게 강요할 수가 있느냐, 그 강요된 의견을 통해서 면접관으로서의 그 평가 재량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예. 그런 아주 다양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짧은 기사 멘트에 너무 학술적으로 그 면접관들이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기준이 성차별적인 질문, 또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 예. 그리고 이제 뭐 정치나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질문 이런 것은 좀 금지되어 있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좀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큰 제약회사에서 저는 이 사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군대를 면제받은 남성 또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도 당신이 군필자가 될 수 없으니까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경악스러운 일이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예. 우리 헌법에는요 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조문이 있는 것이지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특혜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런 취지의 조문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과도 맞지도 그러고 보니까 않고. 저는 병역 의무를 다 이행을 했고 네. 이미 예비군도 끝났고 네. 심지어 민방위도 끝났어요. 네. 정말 군에선 쓸모가 없는 사람이 나이 되었는데 그 헌법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네. 저는 그 병역 의무를 다 이행했지만 불이익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예. 어떤 불이익을 받았냐면 제가 그때 소위 말하는 방위병이었는데 방위병이라고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아주 사회적 천대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네, 방위병의 서름을 여기서 네. 토로하시다니. 오늘 뭐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발 교육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코로나발이라는 게 코로나 발이죠. 아니, 아재 개그. 지금 이제 작년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갔어요. 예, 비대면 수업도 하고 아예 이제 학교를 많이 못 가서 코로나발 교육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 어떻게 되시죠? 네, 민주연구원에 있는 이경아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셋인데 지금 한 집안에 초, 중, 고생이 다 있는데 세 명 중에 한 명은 거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공부할 때도 있고 어떤 아이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거? 제가 묻어갈 수가 없는 분이네요. 여기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이제 국가적인 원격 수업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을 한 거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해낸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거죠. 특히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이렇게 케어해주지 않으면 수업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 당대표님, 이낙연 당대표님께서 그 교육 그 격차에 대한 각별한 당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들, 올해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요. 코로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5가지 정도를 강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할까라고 좀 근본적인 고민을 제가 좀 해봤었는데요. 학습 격차가 특정 계층에게만 지금 국한된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학습 격차의 특징은 기존의 학습 격차는 늘 학교에서 있어 왔었어요. 근데 그 위에 학교를 못 가는 상황, 학교를 못 간 만큼 애들이 실제적으로는 학습 결손이 생겼고 그 특정 계층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결손이다. 곽 부원장님 네. 애가 셋이라 그러시니까 네. 그러니까 가령 애가 셋이 있으면 음. 그 학습 그 노트북이 3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최소. 네, 네. 최소한 3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애들이 각자 방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어쩌다가 가끔씩 조금 늦게 출근할 때가 좀 있습니다. 셋째 아이는 마루에 살거든요. 컴퓨터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마루에 갈 때는 화면에 찍힐까봐 기어다니는 거예요. 화면에 안 드러나게. 특히 사춘기 애들 되면은 그 사춘기 특성이 이게 프로이트가 한 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는 시기이거든요. 저 사춘기인가 봐요. 그 사춘기 시기는 진짜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그 실제 줌수업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그 상황 자체가 힘들었을까. 그러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네. 교실에 저는- 앉아 있을 때하고 네. 달리. 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집에 엄마 아빠나 다른 보호자가 없이 혼자 컴퓨터 앞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도 있죠. 그럼요. 맞아요. 굉장히 그 많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손실이나 보살핌 이런 게 저는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그 학대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사망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그 어른 없이 형제들끼리 네. 그 아이들끼리 있다가 발생한 화재 사고 네. 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가슴이 아팠고 그것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등교를 확대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 작년에 많이 했었죠. 사실 가정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어린아이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가 자신만의 피난처. 아, 맞습니다. 한편으로 피난처인데 피난처가 사라지고 네, 말씀하신 내용 선생님들 특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라도 와서 정서적으로 쉴 수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책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하시는 김현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정신과 전문의신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라는 이제 책을 또 마침 오늘 이게 도착했어요. 서문에 보시면은 우리 이야기를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세요. 대화를 요청합니다. 제발 물어봐 주세요. 우리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들 마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잘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그만하라는 이야기랑 더 이상 놀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이제라도 물어봐 주세요. 우리에게 코로나는 무엇이었는지. 실제 학교라는 것은 관계를 학습하는 곳이거든요. 나한테 어떠한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 수평적으로는 내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끊고 통제할 것인가를 일정한 공간에서 배우는 시기이죠. 그러면 이 결손을 메꾸려면 오히려 이제 등교 일수, 공부 시간 뭐 이런 것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그 등교 일수를 늘려야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데에는 그래도 학교가 다른 공간에 비해서는 좀 코로나에 안전한 공간이고 그 아이들 그러니까 19세 미만의 아이들도 이제 덜 위험한 그룹이라는 그런 과학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요. 일단 작년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등교일수를 늘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유치원생이랑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매일 등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치원생 초 1, 2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밀주도 3분의 2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수교육 받는 친구들도 상당히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등교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제 보고서의 핵심은 예. 사실은 이거예요. 보고서를 제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네. 보고 오진 못하고 보고서를 제가 처음 봤네요.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등교일수를 늘리는데 지금 법정 등교일수가 180일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그 등교 일수 자체를 180일보다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제안을 했어요. 왜냐? 이제 못 배운 걸 배워야 되니까. 이제 수학을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초등학교 2학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구구단을 외우는 거거든요. 그때는 구구단 하니까 한 자릿수 곱셈을 하는 거죠. 근데 3, 4학년 가면은 두세 자릿수의 곱셈을 5, 6학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구구단이 되니까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육하시는 분들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 학년도 잘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구구단을 못 배웠으니까 곱하기 나누기 뭐 약수 배수를 네.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그 학습 결손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잡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진단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공백이 발생했는지. 근데 지금 여건상 사실은 막 밀도 있게 학교에서 등교를 해서 막 수업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일단 면역이 형성되고 이것까지를 대비해서 추가적인 보충학습을 할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우리가 지금 등교가 시급한 학년을 먼저 정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 학년을 등교 정했는데 우선순위. 그거 외에도 등교가 시급한 학생 그룹을 좀 정해보자. 네, 오늘 제가 좀 많이 배웠네요. 학습 격차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학습 결손, 전체적인 결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개념 정리도 못하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코로나 팬데믹이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저기 어른들로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이 세대들이 이 장래까지 이 결손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좀 보충을 해주고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섬세하게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